자,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이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을 하고 싶네요. 일단 자기 자신의 동작을 인지하고 객관화하여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바이오메카닉 분석의 목적이 경기력 향상과 상해 예방인데 여기에서 전제돼야 될 게 자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이게 바이오메카닉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 투수들의 투구 동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작에 대해서 생체역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팀 또는 대학팀 이렇게 거치면서 코치님들이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코치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작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팔을 조금 더 높여봐, 팔꿈치를 조금 더 올려봐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때부터 본인의 동작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동작으로 바꿔라고 했을 때 그 동작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카닉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 경기력 향상, 상해 예방 다 좋지만 본인 동작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 자체가 3차원 형상화시키고 스틱 피겨를 만들고 스켈레탈로 형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최신 기술도 아니고 정말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이 지금 야구라는 종목에 들어오면서 약간 생소할 뿐인 거지 이런 것들이 엄청 최신 기술이고 신기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메카니스트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항상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운동역학 바이오메카닉스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다. 스포츠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왜냐? 지금 현재는 이렇게 3차원 형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별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서 스포츠 현장에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 과학의 스포츠 현장 적용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트래킹 데이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 또는 볼의 움직임,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수치화시킨다고 해서 스포츠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트래킹 데이터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스포츠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야지만 비로소 스포츠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메카닉스 분석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들만 그냥 제시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한 피드백의 위험성을 저는 의사의 오진과 비유를 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이 아닌데 오진을 해서 쓸데없는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쓸데없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수치를 다룰 때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 수치를 다루는데 그냥 피드백을 했다가 이 선수한테 그 수치가 정말 잘못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 수치를 다룰 때 항상 조심히 다루고 피드백을 할 때도 정말 몇 번 더 고민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피드백 절대 하지 마라. 스포츠 과학자가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그 측정된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고 확신이 섰을 때 피드백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측정된 데이터만 가지고 오버 피드백을 하게 되면 그 선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측정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오버 피드백의 예입니다. 지도자나 선수분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번에 바이오메카닉스 측정 저희가 했는데 구속 향상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스포츠 과학자들이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해요. 이번에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니까 골반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몸통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구속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 오버 피드백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봤는가,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선수가 그렇게 변했을 때 정말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위험한 피드백이거든요. 가장 쉽게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고요. 평균값을 내서 측정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줍니다. 오늘 평균치보다 조금 높네, 낮네. 제일 쉬운 피드백이에요. 1차적인 피드백이죠. 근데 스포츠 현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위험한 피드백 방법이에요. 가장 위험한. 왜냐하면 그 평균 데이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룹핑이라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1000명의 데이터를 단순하게 평균값을 내서 지금 측정한 선수하고 데이터를 비교한다? 엄청 위험하죠. 그 1000명의 데이터 선수들 중에서는 오버핸드 투수도 있을 것이고 3쿼터 투수도 있을 것이고 사이드 투수도 있을 것이고 언더핸드 투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평균을 내고 피드백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피드백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같은 유형의 투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피드백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저는 이 내용을 강조해요. 측정 후에 피드백이 아무것도 안 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자. 이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치님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측정하고 나면 항상 뭔가 피드백을 해야지, 항상 무슨 도움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오버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측정이 끝나고 나서 죄송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피드백 해줄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거지, 이 데이터를 억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피드백하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버 피드백 절대 안 된다.